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산색에 그랬을지 몰라도 많은 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상들 불교 문화 유적들이 좀 있고요. 건축물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게 경희정이 이제 충남 도지정 문화재로 123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경희정이 앞에 사신들도 맞이하고 요즘은 그 대제를 지낼 때 이제 거기서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읍성 앞에 있는 모계당이 이제 예전인 걸로 남아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충남 도지정 문화재로 남아 있는데 모계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흥주사의 만세루가 건축물로 남아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는 저쪽 수덕사 말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흥주사 삼천 그 석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만세루가 건축물로 지금 거기는 단청을 안 입히더라고요. 갑사를 안 입히는 거죠. 안 입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숭의사 가신의 그 이건 문화재 자료예요. 자료도 있는데 사당이 양장리의 남면에 있습니다. 소주가신의 사당인데요. 철종 때 세워졌다는 조선기의 후기 있고요. 안양사라고 이건 이제 문화재 자료가 아니고 이건 향토 유적으로 잡더라고요. 안양사라고 있는데 그건 간제 그 전유 선생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저번에 그 유학 선생님이 손세희 선생님이 왔을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와서 제자들 했는데 결국 여기서 후학들을 남겨서 과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가서 홍성이나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학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사 간제 선생님하고 제자에 의해서 지금은 일부 남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제를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가옥, 말기 가옥으로 이제 가영현 가옥이라고 초가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상홍리에 초가 가옥이 있어서 한 90평 정도 되는데 그 가옥이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부잣집들도 많은데 기와집들은 다 없어졌고요. 사손들이. 그래서 거기 가옥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안향교 몇 번 이동을 했지만 태안향교 건물이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문화적인 건축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어서 태안 원장님은 그 태안 제례할 때 중앙대제 할 때 이제 참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시니까 대제를 지금 하는데 예전에는 뭐 백화산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아마도 그럴 때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사들이 이제 주로 했겠죠. 산신에서 사당 저쪽에 당이라든가 뭐 이런 있으니까 법사들이 주로 했을 텐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고 민속놀이 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벽가리 대놀이. 근데 지금은 그냥 재현하는데 역시 이번에 문화제 할 때 보니까 재만 지내고 말더라고요. 나머지 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도 제가 아니라 좀 놀이를 그런 데서 좀 놀아주고 또는 태안 뭐 문화제 할 때라든가 또는 거리 축제 같은 데도 지신발길을 해가면서 같이 그 사설을 풀어주면 훨씬 더 풍부한 문화들을 좀 많이 살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벽가리 된 놀이가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태안의 무용으로서는 이제 저기 황도 분기풍어제라든가 벽가리 된 놀이가 이제 지금 크게 남아있는 거고요. 고대각시 놀이 이제 그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거북놀이는 이제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식으로 하면서 이런 과정으로 문화가 돼 있는데 문화의 태안의 신석기 문화의 적들은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석기 유적들이 남면, 안면도 저쪽에 또는 그는 안흥 쪽 바닷가에서 학생들이 돌칼도 주워오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문화가 정착하면서 저희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문화들이 현대에 오는 데서 현대 문화도 그렇게 많이 뭐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낙후되어 있지만 문화적 부분들이 또는 그동안 전래되어 왔던 것도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런가 거의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좀 살려내야 되는데 지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로 외부의 팀들이 와서 없으니까 뽀대나게 이렇게 하고 일회성으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또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문화제 태안 문화제를 하는데 유명 가수가 왔는데 얼마 정도 될까 그랬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적어도 줬을 것이다. 두 곡은 정식으로 부르고 한 곡은 같이 이렇게 부르고 한 곡은 마이크 없이 불렀는데 한 곡당 5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대한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그 기가? 응? 그 뭐죠? 그 장경희 씨? 장윤정이가 왔어요? 아니 장경희 씨 그 뭐야 그 황발이 황발이 설치를 했는데 크게 그걸 5개를 설치했는데 궁금했어요. 그 뛰는데 5명이 1시간 이상 그걸 해체했어요. 해체하느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타까워서 같이 해체 작업을 하곤 했는데 그리고 설치할 때도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트럭 2개로 크레인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얼마 들였어요? 그랬더니 35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한 설치비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 간극들이 너무 커요. 이거는 지역에 멀지 않은 아까 말씀한 대선 지역의 작가고 포항 저번에는 저기 어디야? 통영까지 가서 설치를 해주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 그래서 조금 태안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작업들이 문화적 근원에 대한 것과 어떻게 유형 문화재 뭐 있는 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무형 문화재에 좀 남아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좀 더 현대적인 그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자신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것과 몇 가지들을 좀 생각한다고 주제를 많이 뽑았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궁금하신 부분들은 나왔다가 못 보면 다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만 저는 조금 준비를 하면서 과제를 좀 많이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인데요. 또뭐 숨어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백길은 많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보니까 바다의 섬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 아랫역을 가는 배들을 많이 승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까지도 왕래한 것들 보니까 많이 왕래인데 그런 문화 이외의 교육적 부분들은 거의 인천이나 이렇게 가서도 공부하고 특히 인천 옛날에 인상이라고 했는데
인중 인상들은 최고로 막 가는데 했던 분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나중에 내려오셔서 이제 요즘은 귀천하시면서 또 있는데 귀천하면서도 문화를 가지고 후학들하고 연결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것들이 지역에 좀 아쉬움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혹시 궁금하거나 더 이렇게 말씀이 되는 부분들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보강해서 자료들을 오늘이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꼬대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나오는데 내가 아니 인터넷에 꼬대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꼬대의 어원이고 꼬다라는 뭐 아까 내가 봤는데 아 꼬다. 뭐 새끼 꼬다 뭐 새끼를 꼬다. 꼬다? 기본형이 꼬다? 어원 꼬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꼬였다, 꼬이다 할 때 그 꼬다. 꼬다.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렇구나. 꼬인 인생, 꼬인 각시, 꼬인 각시, 인생이 꼬인 각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기본형이 꼬다라면 꼬다가 아닌 것 같고 꼬대 각시놀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신내리는 과정을 재현하는 놀이거든요.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꼰다의 꼬가 아니고 꽃다의 이제 신대의 꽃다의 꽃이다. 꼬대 같아요. 그 꽃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있다. 그게 좀 유사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옛날에 이게 꼬대각시놀이라는 소리는 이제 근래 인터넷 이런 데서 전문가 민속학자들이 제일 많이고 예전에 나 어렸을 때는 이제 보름 때 이걸 했어. 보름 때 남자들은 이제 두레를 좀 하고 그 보름날 풍속이 열난날 두더지방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이제 원뚝고사 지내고 조왕 장독들에다가 물떡 놓고 비비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처녀들이 뇌에서 꼬대각시놀이라는 거 춘향이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춘향이 놀이인데 여기는 꼬대 맞아, 춘향이 놀이라고 해요. 근데 저쪽 그것이 한 1만 명이 방 안에 내놓고 누군가를 가운데 앉혀놓고 똑같은 말로 끝도 없이 주문을 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린 기억에 남은 게 그냥 몇 소절이 남았어. 뭐 내리시오 내리시오 춘향이 내리시오 춘향이네 춘향이. 춘향이 생활은 4월 초파일 내리시오 내리시오 춘향이 내리시오 춘향이 내리시오 4월 초파일. 그 소리를 실없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하면은 너는 언제 시집가고 너는 언제 그런 말을 나오기를 해서 그거는 봤어. 아 그러면 신이 꽂혔네. 거의 내려왔네. 그러니까. 내려와서 신을 접진을 시키는 놀이야 이게. 그런데 무섭다. 그걸 무덕에 부모들이 무적에 말리더라. 그래요. 신이 그걸 진짜 보면은 걔가 나중에 병원 들어서 죽는다고 이제 그거 춘향이 놀이 한다고 이무지집애들 죽인다고 막 쫓아가고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문신사바. 지금 가 선생님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신 문신사바. 기록사는 민속학사가 차로 공부를 쓴 거예요. 그렇죠. 차로 공부를 문학적으로 쓴 거고 거기는 아주 간다는 말 내가 한 것 같은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걔가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까지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환장하는 안진구들 때 신장대를 잡은 사람이 안진구 법자가 하면 어느 순간 신장대를 탁 치면서 일어나서 친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게 춘향이 놀이라고 했는데 꼬대각시 놀이라니까 이거 생경에서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직접 보았어. 뭐래요? 두더지방아? 직접. 그 차부집 부잣집인데 차부집 사람만 있어. 두더지방아가 뭐냐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두더지방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더지방은 두더지. 네. 아니 밭에 두더지가 작물을 크는데 이렇게 들썩하면 다 죽잖아요. 네.
그러면 정월 열나온 날 방울하가- 내구탱에서 절구대 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쾅 부대지 바다를 그걸 막 찢는 거예요. 바다를 그러면은 밭을 찢고 겨울에 다니는 땅속에 거야. 있는 부대지가 놀러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런 풍속이 오게. 그게 두더지마고. 응. 방골에 물어지겠네요. 아니 밖에 가서 한다니까. 밖에 가서. 밖에 가서. 이게 밭이라면 반 내구탱에서 내구탱에서. 돌아다니면 막 방아를 찢는 거예요. 두더지 방아. 응. 그런 거를 했어요. 음. 그게 보름 세시풍속놀이가 아주 다양한데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명이 이렇게도 왔고 민속학자들이 먹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다가 살을 너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도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춘향이 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보면 그냥 눈이 읽어보면 너무 좋은 얘기야. 서글프고 서글프고 좋은 얘기고 한이 맺힌 여자의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15살, 7살 먹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새학시들이 아 근데 그런 겨울에 이제 질삼을 하니까 삼을 삼잖아요. 이 선생님 잘 아시잖아. 삼 삼다가 명절에 며칠만 전후를 쉬는 거예요. 그래, 또래끼리 모여서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모여서 삼을 삼것을 그걸 이제 겨우 행경이 춘향이 놀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긴 사설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없지요. 아니죠. 그게 그냥 뭐 민속학자가 다니면서 만든 거고. 차이로케에서 적은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마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동네에서는 자기네들의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저 사설은 강부작이 부대고. 아니 근데 이제 전형적인 그 중에 샘플링 중에서 조금 이렇게 요즘에도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을 테고 자기 서로 있는 저건 밀대용이고. 그러니까 채로 걸 보태서 하나의 서사로 만든 거예요. 지역마다 실제는 어, 그렇게 몇 소절만 계속 반복해요. 그럼.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게 경험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서간문을 써도 서산 지역에 뭐 이렇게 호족들 집안의 서간문이나 또는 그 밑에 이방 것들 자녀들 서간문하고 또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배움이 틀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또는 경험치 이제 저거는 평균 경험치지 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외우는데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태안이 오진데도 불구하고 나가 만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신이 내려 꽂힌 거예요. 중간에 보존되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존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집단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 자료들을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지일수록 그래 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대단히 저쪽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노래 우리 판소리 사설처럼 자기네 역사 같은 거를 3일간을 사설로 간대요. 노래가 돼갖고. 그걸 제가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그러니까 3일간을 일주일 동안 연차하는데 사설인데 사설이 가는 거야 전국에서 이렇게. 그 200명이 사설이지. 왔어요. 박수 무당이. 그럼 제가 한 사람씩 너 해봐. 그러면 막 그냥 고래고래 막 이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해봐. 그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자기는 은행 지점장을 했대. 근데 이게 신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어. 나를 좀 점을 봐줘라. 갔더니 뭐 이제 말체 뭐 이런 것들이 그 기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기 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뭐야 신화와 설화를 아시아의 거를 다 제가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박수무당들이 하는 그 액션이나 이 소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공원에 가도 다 그런 문양으로 다 장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무슨 어떤 무당 특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문화로 알고 다 활용을 하고 문화 예술에서 그걸 기본 바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지금 100개의 아시아의 신화와 설화라고 해서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100개를 골라서 우리한테 맞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연극 뭐 오페라 뭐 이런 그걸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점쟁이도 맞춰요?
근데 내가 이제 통역하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물어보지. 내가 나를 알으니까 혹시 맞추나 싶어가지고 그러던 민족의 맞췄어요. 자산이 멋졌어요? 글로벌하고. 그래서 민중들이 우리랑 사용하는 거의 민속적인 자산이 그 신이 꽂힌 그대로 얘기도 자기가 내려오자면 그 무당이 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노래와 얘기랑 춤이 똑같아. 결서야 돼. 노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노래와 없을 춤이 거다. 반복적이야. 금요일에 다음에 다음 노래 했는데 우리는 그게 끊어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건 내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 유교라는 게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뭐 종교냐 아니냐 풍속이냐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그 기독교나 그런 거에 번창한 것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그 노래하면서 그 급속도로 퍼진다고 예배당. 너무 근엄한 게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제사 때 제사를 지내고 막 가족끼리 이렇게 우리 아버지 옛날 살아온 얘기가 좀 해봐요. 그러면 그게 다 집집마다 하면 그게 역사가 된다. 그러네. 아니 내가 아는 우리 사촌 매형네는 제사 지내고 육남매가 돼서 네. 북처가 뭐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 어떻게 어. 몇 살에 먹어서 과부돼서 우도를 어떻게 힘들게 했고 나중에 술 먹고 막 춤추게 하다니. 그런데 나는 그래도 처음에 그거 와서 너무 신기하고 황당했는데 응.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응. 그거는 그 제례 문화도 아주 보고프는 하나의 방법도 됐고 두 번째는 그 집안에 전해 내려온 내력이 누가 무슨 뭐 박사나 뭐 선생이 없으니까 기록한 것도 없을 테고 부전이를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백질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물 못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간단하게. 근데 그 집 가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했대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워낙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 대청에 장구하고 북이 있어요. 그러는데 제사 때 그래서 우리 사촌님이 누님이 시집가서 즐거울 뻔했다는 거. 끝나고 다 제사 내고 나니까 야 한국들씩 허세하고 매 앉아서 두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랫가락도 하다가 나중에는 두드려가면 우리 어머니 몇 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우리들 학교도 안 밀고 땅 살라고 애쓰고 원 얘기를 쭉 하면서 두들고 유행가도 했다 뭣도 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의 세다시피 하더라고. 새롭게 봐야 돼. 그게 축제예요. 마을로만 하면. 제가 한 번 갔었어요. 축제예요. 갔는데 진짜 황당하고 신기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대대로 이어져 와요. 귀신이 놀다 가겠다. 네. 그치? 응.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질문 하나. 그 집 작은 딸이 그 제일 흥이 많은 딸이 그 말뚝내예요. 소설 산문시 썼던 말뚝내. 말뚝내. 아. 아유 그녀는 막 대충 무너지게 춤추더라고. 막 머리털이 이렇게 네, 질문 받아주기. 네. 그 주제 강연 이후에 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태안에 1월 1일 날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일을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10달 남짓 지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그런 교육이나 우리 민속 놀이 이런 부분의 척박함 그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참 의미 있었고요. 제가 이제 내려와서 지내면서 뭐 짧은 기간 이제 느끼면서 지금 그런 민속 놀이 이런 것에 좀 부재해서 오는 아쉬움이 저는 여기 태안에 이제 환경도 그렇지만 풍부한 그런 해산물 때문에 먹거리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서울에서만 지내다가 여기를 와보니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안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뭐 개국지, 뭐 박송 낙지, 그 다음에 생선도 서울하고 다르게 전부 다 반건조해서 구워 드시는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붕장어라고 하나요? 안하고. 예, 안하고를 가지고 짜그리 형태의 전음식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쪽에 내려서 그런 좀 식문화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 아무튼 뭐 저장 음식도 있고 해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노동요라든가 어떤 그런 식문화와 관련된 어떤 놀이처럼 그런 내려오는
그런 놀이나 뭐 노동요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예, 없는지 그게 그 개인적으로 전에는 지금 여기 국악팀에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찾은 건 아는데 고기 푸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돼서 다른 이제 풍기풍화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제 법사들이 하거나 노래가 다른 데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노래화됐는데 지금 아까 뭐 고기 푸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또 다른 그 민요 가수들이 한 건데 그거를 여기 국악팀들이 그걸 이제 해서 이번에 대백제전에 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학자들이 이쪽에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한다고 그래서 꽤나 많이 체록을 해나가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태안에서 있는 이 집단들에서 그걸 어떻게 놀이들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내거나 또는 현시화한다고 말이 좀 어려운가 드러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거죠. 다 음식과 관해도 여기는 왜 우럭도 보면 여기는 우럭 넣어서 미역국 끓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노동요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노동요들도 있고 할머니들 흥얼흥얼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집단 내에서 문헌 정보들을 통해서 요즘 많이 이제 그게 리스트화되어 있으니까 찾아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의 어떤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다 간의 수공업이야. 그다음에 고기를 우럭 젓국이 왜 생겼냐? 우럭은 많이 잡았는데 팔로가 없어. 그럼 어떻게? 건조를 하든가 염장을 해야 돼. 네. 그 지금 의왕에서 우럭을 한 바지게 지고 여기 오면 4시간이야. 그럼 다 신선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염장을. 근데 염장하는 법이 여기 따로 있어요. 염장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소금을 넣어서 소나무로 만드는 그 방맹이 같은 걸로 소금을 이렇게 이게 이제 입을 벌려 소금을 넣고 그 막대기로 계속해서 속에 내장에 그걸 다 넣어서 온몸에 염장이 되게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저기 벽가마에다 조기나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가마니로 해서 이제 장에 염장을 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했던 게 반건조로. 왜? 그런 것들이 사실 보세요. 판로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배를 갈라서 널어야 되고 염장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노동요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조개구리에 가면은 조개를 긁으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걸 좀 해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조개를 이제 잡으면 이제 선생님은 아시겠다. 할머니들이 조개를 잡으면서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나한테 욕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네들의 은연중에 이게 그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 그런 거 이해는 우리가 지금 아까 박사님이 물어봤던 어떤 그렇게 왜 이게 뭔가 놀이도 뭔가 풍요로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생업이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는 없었어요. 맞지요, 선생님? 조개 부르는 소리 같은 거 노동요는 있으면 알수 있지. 지금 이제 우리가 노래라는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맞아요. 왜냐면 노동요라는 게 옛날 우리 민족에게는 삶의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석노조처럼 뭐 모내기 할 때 하는 이것만 노동요가 아니고 설거지 할 때도 노동요가 있었고 빨래할 때 겨울가에서 빨래할 때도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이게 다 노동요예요. 밥할 때 뭐 애들하고 뭐 할 때 뭐 무슨 밭일할 때도 이게 논일할 때 말고 밭일할 때도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던 게 이게 다 노동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래라는 어떤 형식에 자꾸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걸 이제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은 그게 다 노래예요. 노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사라졌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승이 안 된 거죠 이게. 네. 이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금 살아계신 뭐 8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그거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체록하거나 뭐 하기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늦었고 지금 1년 동안 이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태안에서 지금 이거를 쭉 해오는데 지금 임병 선생님의 답사 프로그램하고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태안의 문화를 이제 그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정신문화. 태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정신문화가 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11월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안타깝게도 내년에 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 지금 우리가 올해 1년 한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내년에 태안의 어떤 스터디 그룹으로 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좀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어쨌든 올해 마지막이니까 주제를 좀 잘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결론은 이래요. 태안이 문화가 저 남면하고 안면도 쪽 거기에는 결성적 문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병년, 김병년. 결성이 안동규 씨,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결성의 지상 김복한 선생 집안이 안동규 씨, 예. 김좌진 그 다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상 김복한 선생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김노동, 명동, 운동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들 둘이 아까 얘기했던 심리학자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항일운동 실패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학으로 해서 그런 학교 세운 운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를 계몽하는 잡지반행을 형성했어요. 그 자제분들이. 그러면 금병렬 씨가 거기 안동규 씨고 승지까지 지냈으면 그 집안이고 그 자식들하고 연관돼서 이쪽으로 한 학교 운동을 아마 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제가 잘랐는데 그 결성에서 홍성에서 있던 얘기는 제가 잘랐어요. 그럼 거기까지 연계하면 너무 길을까지 태안 얘기만 그렇게 넘어왔다 그러면 그쪽은 결성문화 쪽에 원래 그리고 장도 다 광천장 다녔고 그쪽은 그러니까 문화는 그쪽이고 남면 위쪽으로 이쪽으로 또 이제 다른 문화도 있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행정적으로는 이게 묶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문화를 볼 때 경계해야 될 게 이 행정지도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 문화지도로 봐야 돼. 생활권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예전에 뭐 임병재 박사님이 그 사투리 조사 같은 것도 하셨을 텐데 그런 거를 해보면 굉장히 지역성, 지역 문화가 명확하게 나오죠. 사투리 조사. 60년대만 해도 은행이 서산이 조선은행 하나고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년도에 염전이 군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앞년도 쪽은 군산 사람들이 염전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던 사람이 이제 내가 만나서 구두체로 있는데 소금판 돈을 찾으러 가려면 거기 안면도에서 배 타고 이제 광천 가고 광천에서 이제 예산 가서 기차 타고 돈을 한 자루 싣고 배가 버스처럼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불어서 그 젊은 17, 18살 먹은 사환이 돈을 한 자루를 했는데 안면도 장군들이 30-40명이 배가 안 와서 광천에서 여관방 흐르면 창고 같은 여인숙방에 다 모았는데 밤새 그 돈을 누가 어떻게 할까봐 그 돈을 이렇게 안고 앉아서 잤다는 날을 셀 때 그런 적도 있고 한 번은 배를 탔는데 자루를 헐겁게 먹어서 그 돈이 제 선장한테 얘기해서 선장 옆에다 놨는데 돈이 다 터져서 터진 거야. 그래도 안면도가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한 푼도 안 가져가고 뭘 모아줘서 자루가 막 다 먹었는데 묶은 게 터졌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새벽까지 그놈을 전부 100장씩 세서 해두겠다 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면도 사람들이 태안 그리고 그전에 체육대 같은 거면 태안 사람들을 깜봤어요. 태안 사람들은 안면도 사람들이 드세다고 안면도 수음놈 새끼 서로 깜박고 말이야. 태안 사람들, 안면도 사람들은 태안놈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왜냐하면은 태안 인내 사람보다 광천으로 해서 기차역이 있는 예산 진출해서 고무신 같은 것도 먼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신앙문도 먼저 들어오고 독립운동 거기서 먼저 있었고 그래서 안면도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태안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달라요. 어디서 왔느냐면 홍성광천. 그럼. 홍성광천. 여기도 인천하고 연결돼 있는데 왜 그랬어? 근데 여기 문화가 아니요. 안면도 문화, 그 읍내 문화, 이제 우리 이제 원희북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또 인천 제가 원희 문화고 먹은 인천 문화. 인천 문화고 그리고 여기는 그렇고 여기만 내륙. 84년도에 안면도로 이제 두산그룹에 근무했었는데 네. 두산그룹에 이제 그 두산 땅이 안면도에 많이 있었거든요. 연정이 있었지. 예, 양식장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이쪽 저는 여기 이제 안흥에서만 있다가 그쪽으로 가봤는데 그쪽 사람들이 응집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선 무슨 이제 여기서는 태안서 제가 여기 살면서 그런 행사 같은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안면도는 무슨 행사가 있다만 하면은 다 뭉쳐. 뭐 진짜 전부 다 온 동네 사람들 하나 빠짐이 없어요. 쌍 모여서 뭐 운동회라든가 뭐라든가 했다 보면 온 동네에 잔치고 그리고 면면이 이제 고남면 그때 이제 고남 면도 아니고 고남 출장소 안면을 고남 출장소였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뭐 여행 다니고 불학 다니를 다니는 걸 못 봤거든요. 안면도 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동가을로 꼭 전국 거기 여행을 다니다 그래서 아니 그 이쪽 사람들은 여행 다니는 걸 태안 사람들 여행 다니는 걸 봤는데 아니 그 속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그러고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해피기장이 불올라 있었거든요. 생각났어요 저도. 그 해피기장 뭐 지사 같은 데 불러놓고 대모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그 애지 사람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거기 원래 이제 거기 고남 출신들이 있다가 이런 일이 자기 동네에 생긴다니까 뭐 황쟁하듯이 밖에 나가 있다 인천 사람들 막 다 들어와서 그걸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 그걸 못했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고남면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예. 예. 집에 있는 돼지 오고 소만 안 오지. 지금도 대학교 안 오니까 돼지 오고 소만 안 오지. 고남 면이 다 온다. 근처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고남 체육대회면은 돼지 오고 소만 안 오지. 다 온다. 그런데 전에도 여기 태안 국민체육대 여기 군에서 해도 고남면 그 인구가 몇 명 안 돼요. 2원 하고 이제 거의 뭐 2,000명 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가 1등, 2등 저희가 해가지고 아까 김명년 선생님이 광양운수에서 첫째 제자를 길른 게 이종원 선생인데 이종원 선생이 고남분이에요. 그분이 독립운동을 해서 김이만들 운동을 선도하고 임종호 씨하고 몇 분을 상해 군자금을 몰래 했던 분이고 공주교도소에서 살다가 해방돼서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안면읍보다 거기가 대세고 그분이 고남 출신인데 지금 안면 초등학교에 있는 데가 마당터라고 해서 거기가 옛날에는 안면 소재지요. 지금 이렇게 안중 안중 말고 아니면 안면은 넘어가기 전에 현재 안면 마당터 고개 넘으면 마당터에 거기가 화양의숙자리 광명의숙자리 옆에 지금 안면 초등학교가 일본 보통 소학교를 짓고 그것이 안면 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 의석이 있던 자리를 정확히 아시네. 예. 알죠. 여기도 거기. 지금 구터미널 앞에 약국 자리가 화양의숙 자리야. 광명의숙자리 옆에 톡방이 있었는데 몇 써. 거기 나도 가봤어. 왜냐면 그때 거기 워낙에 전 교수님이 서당 자리도 한번 물어보시던데. 까다구는 짓거리 많이 오더라고요. 그건 알 수 돈도 안 없나? 되고 돈도 안 되는 일단은 네. 이쪽 호남 지역은 호남 기후학과 지역은 사람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네. 별로 없어요. 경상도는 많은데 예, 충청도 전라도에는 별로 없어요. 서당이? 예, 환경은 그러니까 간제 부안 출신 간제 전우 선생을 모셔다가 네. 이것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예. 안양사도 그렇게 된 거고 말하자면은 그 외지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을 모셔온 거예요. 그때는 겨우 여기에 양반가에 한자 조금 넣는 천자는 해도보는 정도였는데 이제 한학을 정통 한학을 가르치는 그 간제 전우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전우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것도 있었지 않나. 그분은 안면도로 오겠니 여기로 왔다 안면도서 조금 사시다 잠깐 있다 갔거든요. 그지? 응? 갔는데 그분은 해외로 가려고 했어요. 해외로. 타고 중국 쪽으로 가려고 살펴보러 왔던 분이고 그분은 독립 사상이 별로 없었어요. 무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학회에서는 사람선생님인데 했던 안양사는 그분의 제자들이 노백제 700여 명이 설도로 이제 그 추모사를 지은 게 그분이 안양사예요. 우리 현주 아버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후손이 그 천명제 노백제 선생님 후손이 그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그냥 지금은 초라하게 변했지만 제사 모시고 잘하고 있어요. 여기 현재 이인묵 전교님이 그 내일 거기 제사 모셔요. 아, 네. 안양사. 내일 거기 안양사. 그래서 오늘 가신 거고. 그리고서 이제 그 후학들 중에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후학자라고 하더라고. 여기 이인묵 전교님의. 그래서 내일 그 자손이 거기를 지켜서 정말 아 관계가 있으시구나. 네. 며칠 전에 특별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간대 선생님은 뭐 여기 이인묵 전교이고 가장 잘 알지. 그 간대 선생님이 한국 유학계에서 거두였어요. 네. 물어보고 문자를 조금 이쪽에 분야들은 이제 근현대사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공부하시고 그런 불절의 과정들이 외진 곳이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단절되기도 하고 끊어지고 또 현대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이제 올해 끝나게 된다는데 이어지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의 그 모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그 논문들의 리스트도 있고 자료들도 좀 모으고 한 곳에 해가면서 조금씩 발디딤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도 여기 30년 넘게 선생을 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동안 해와서 그런 과정들을 제자들과 이렇게 했지만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희 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향교나 다른 분들이 좀 더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당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거 많이 들으시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원장님도 유채선 선생님도 결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역사나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을 오래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태안에 와서는 작은 공간에서 내가 충분히 그거를 나대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혼자 뛰었던 시간들이 한 10년 다양하게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논제가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나 내가 하고 싶었던 기록들을 좀 되새겨보고 이런 부분은 내가 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자리를 다시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고요. 또 아까 전교님 말씀하셨듯이 서운하긴 하지만 이 시작점에서 뭔가 또 다시 계단을 올라가 보는 그런 기회로 저는 도약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그렇게 찾아보는 또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